온라인 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2주가 지난 상황임에도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 추가 강화 등 방역 대책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확진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7월 말, 8월, 9월 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제주도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 초까지가 저희가 가장 위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실은 위기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 아마 상당히 많은 입도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3단계로 격상하면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우리가 위험 요소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러한 발생자가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숫자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인이나 가족 간 또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 이렇게 체계 안에서 거의 다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안타깝게도 개인의 방역 수칙, 예방 노력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단 사례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 점검도 하고 있는데 집단 사례 발생 지역에도 가보면 우리가 정말 방역 수칙에 대한 어떤 홍보나 계몽이나 또는 문서적으로 알리거나 이런 과정들이 꽤 많았음에도 역시 현장에 가보면 방역 수칙을 조금 잘 지키지 않아서 걸리는 사례들도 저희는 너무 안타깝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20명 정도 일일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핵심 지표, 보조 지표,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 병상 확보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 같은 것들이고, 더 중요한 건 발생의 현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예정이고, 8월 중하순 이후에 가장 피크 때 그러니까 입도객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만반의 대비를 해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1761, 1774, 75, 76, 1777번 5인 이상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모임에 대해서는 접촉자 분류가 완료되었고, 접촉자 분류된 모든 분에게는 이제 확진자 동선에 대한 안내와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외의 제3자 분들께는 이제 확진자 동선 공개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장소나 정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투데이 김재은 기자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도내 집단 감염 사례와 그에 따른 구상금 청구 등의 조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제주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질문사항 중에 구상권 청구 부분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은 지금 현재 소관에서 이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질문 주신 구상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로 있습니다. 강남 모녀권하고 그다음에 목사 부부해서 서귀포시 온천 관련한 집단 사례입니다. 온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내 집단 감염 사례들도 설명 바랍니다.
방역 수칙 질문이 어떤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 감염 사례. 방역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라면은 사적 모임 위반 사례가 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원 홍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격리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몇 명이며 가용 병상 중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저희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타 지역에 비해서 확보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병상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중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퇴원 환자라고 하기에는 그 평균은 평균으로 내야 되는 부분, 평균값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로 그 격리 해제 기준이 두 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은 임상 기반 기준, 나머지 하나는 검사 기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기반 같은 경우에는 2회 연속으로 음성으로 나왔을 때 격리 해제가 됩니다. 나머지 임상 기반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은 확진일로부터 열흘간 지속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면 열흘 후에는 격리되기 때문에 확진자 사례마다 약간의 변수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제주공항 면세점 관련 지피 환자는 1483번으로 보시는 건지 감염 경로는 확인됐는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네, 제주공항 면세점 관련 최초 확진자는 1483번으로 보고 있고 1484번과 가족 관계임을 이전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의 변이 여부가 서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1483번은 다른 감염 경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YTN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시 직장 5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검사 대상자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우선 발생 시부터 지금까지 검사하는 저희가 이곳을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사무실들이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관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곳의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또 다르게 지금 전체 전수 검사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오늘 명단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명단이 보건소를 통해서 이제 명단이 갔을 것이고, 여러 이제 공항이다 보니 이제 공항 운영상의 어떤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3일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최근 중대본과 얘기가 됐던 제주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진단 검사 의무화에 대한 논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혹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주로 이제 시설 중심, 다중 이용 시설 중심, 그리고 이제 사적 모임 제한 중심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처럼 적어도 이제 3일에서 3.9일 정도를 체류하는 관광지, 그러면서도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오는 관광지를 여행을 계획할 때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PCR 검사를 의무화해달라. 이거를 저희가 중소본 회의 때나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 조정 방안 안에 아예 못을 박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강원도를 갔다 온다든가 이런 부분과는 달리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제주도 같은 여건의 관광지들은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감염 경로를 모르거나 또 그 어떤 병의학적인 역량이 제한적입니다.
감염자를 이송하기도 너무 힘이 들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 방역 수칙이 여행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당초 면세점과 제주시 지인 모임 사와 관련 확진자는 43명으로 발표하셨는데요. 39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확진자 수 43명으로 발표드렸을 당시에 이제 저희가 추가 역학 조사 결과 5명의 확진자는 이번 집단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저희가 39명으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TBS 안서영 기자 질문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캐시TV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직장 5 집단 감염 관련해 전파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다른 사례와 비교해 특이한 점이나 방역상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먼저 방역상의 특이사항을 직장 내부와 직장 외 감염자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직장의 특성을 보면 근무 환경 중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또한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 외부 확진자들을 보게 되면 지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혹은 가족 간 전파, 이런 점이 주요 확산 경로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변이 확인 검사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집단 감염 사례도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주도할 것이라는 중앙 방역 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제주는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확진자가 상당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주 전부터 보게 되면은 확진자 중 상당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특히 이제는 개별 감염 사례보다는 집단 감염 사례가 감염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역학조사팀장 현승호입니다. 아까 좀 전에 구상권 청구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구상권 청구 관련은 지금 현재 3건입니다. 강남구 확진자, 안산시 확진자, 목사 부부 3건인데 현재는 이제 변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사 부부에 대한 그 형사 고발 1심이 선고가 있었습니다. 7월 14일 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2명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금 판결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